네, 국내에서 중국 우한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0일에 귀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인데요.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또 나왔습니다.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중국 우한시에 방문했던 55세 남성입니다. 네 번째 확진이죠. 예. 이게 좀 언제 어떻게 발생한 건지 증상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 해서 다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겨울철이 있으면 기침하고 콧물할 때 나타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들도 여러 가지 종족 특이성이 있는데요. 네. 사람한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되게 쉽게 감기 증상만 앓고 지나가지만 동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격렬해지면서 호흡곤란이라든지 폐렴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사스가 이제 동물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온 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었고 저희 나라도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작년 12월 달에 우한에서 이제 폐렴 환자들이 좀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었고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가 아마 1월 초쯤부터 이제 국내에도 슬슬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20일 날 아마 중국 국적분이 한 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4일, 26일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1월 20일 이전, 설날 이전에는 국내 많은 분들이 중국 우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셨었고요. 중국 우한 지역도 방문하신 분이 꽤 되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시기 시작한 이후 잠복기가 보통 14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14일 정도, 그러니까 1월 20일 우리가 설날 직전이죠. 네. 그때부터 14일 정도로 기점을 하시면 2월 초까지는 아마 그 중국 우한을 방문하셨다가 본인이 의도하셨던지 의도하지 않으셨던지 간에 바이러스나 이런 위험 물질이 많이 노출되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아마 1월 20일 이후부터는 아마 국민분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적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오늘 네 번째 환자가 방금 오전에 나왔지만 오늘 다섯 번째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또 다시 환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라시거나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 위생과 손 씻기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감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감염 증상으로 격리되기까지 5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동안 이제 만난 사람들, 접촉자 수, 그리고 능동 감시 대상 범위도 좀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게 바로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감기 환자들 보실 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열이 발생되고 어떤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들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중국 당국은 무증상 환자분들도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나 분비물에 부착돼서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기침 증상이죠. 제일 빠르게 기침하면서 분사하면서 사방에 파편을 날리면서 바이러스를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 배출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이 손 씻기는 이유가 이 곳곳에 부착돼 있던 것을 우리가 손으로 짚게 됩니다. 짚게 되면은 이 손을 짚은 거 가지고 다시 입이나 코로 가지고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 씻기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손을 못 씻으시면 바깥에 야외 활동하다 손을 못 씻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얼굴에 손을 안 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쪽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시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손 씻을 공간을 확보하시면 그때 손을 씻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밖에 나갈 때는 일단 얼굴은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확진자도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잠복기 환자였는데 이렇게 뭐 발병하지가 않았거나 해열제를 복용해서 그 당시에는 좀 열이 내린 이런 상황에서 검역을 또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네.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을 여행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네.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꼭 가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하시고 위생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갔다 오신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우한에 내가 모르고 갔다 왔단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사회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 접촉을 자제하시고 14일 정도, 저희가 이제 14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4일 정도 기간 동안은 잠복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 네.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잠복기라고 하는 거 무증상의 기간이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면역 체계가 또 다르잖아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 이제 실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경험이 없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1주, 2주 이상 지속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14일간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 배출량도 상당히 적을 것이다 생각되는 거고 주변 분들이 감염 가능성도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열과 기침, 가래가 많이 나는 중증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고 가래 배출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설령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접촉 물질을 우리가 손으로 짚었다고 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손을 꼭 씻으시고 손을 못 씻을 경우에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주로 점막 부분입니다. 입이나 코 이런 점막 부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눈으로도 전파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눈을 이렇게 비비시면은 눈에 있는 점막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앞서 저희가 뉴스 시작했을 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도 가동이 됐다.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됐다. 이렇게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좀 네. 약간 정보 통제도 안 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 이전부터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DUR이라고 해서 그 처방을 할 때 이 환자분이 어디를 경유해서 왔다라는 그런 정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접수 단계나 이쪽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얘기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처방 단계에서 저희가 걸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피해를 어느 정도 최종 단계에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국민분들께서 만약에 중국 지역, 지금은 중국 전역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중국을 여행하고 오셨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고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급적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보건기관이나 1339 이런 콜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정부가 이미 이 메르스 사태 때 그런 많은 대비책을 만들었습니다. 환자분 이송 장비라든지 네. 이송 도구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셔서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또 음압 병실을 갖추고 네. 격리 의료진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들이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진료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국을 다녀오거나 뭐 접촉하신 분들은 감기 증상이나 뭐 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가면 안 되고 1339나 뭐 질병관리본부 관련 기관에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네 번째 환자분도 저희가 안타까운 네. 게 또 일선 의료기관 또 방문하셨어요. 네. 이게 저희들이 아마 그때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날 이전에는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못 하셨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을 또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중국 우한 갔다 오셨던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1339로 좀 연락을 주시고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여행 가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 좀 약간 확대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마 지금 중국 여행은 가급적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자, 그 발생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함께 그 비행기에 같이 탔던 동승자 그리고 승무원들도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가장 어려운 게 역학조사인데요. 네. 사실은 역학조사가 메르스 때 거의 신기에 가까운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학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정부 당국이 이제 그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전파 가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은 보건당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셔서 자기가 감염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폐렴으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이 폐렴은 굉장히 중증 질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처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그러니까 폐렴이 아니라 이런 그 고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감염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분이 다 중증 환자는 아니니까 자신이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꼭 위험해지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아마 당신은 능동지성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지시를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선 그러면 그 3명의 확진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제가 직접 진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뭐 지금 항바이러스 보통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개발된 항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켜주는 뭐 스테로이드든 이런 면역 억제제 같은 건 치료도 하고 항생제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많이 괜찮으시고 아직 그 모든 환자분이 다 중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몇 분은 좀 아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게 다들 어려운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게 뭐 바이러스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예방 수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그 태도를 취하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마스크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마스크는 저희처럼 이제 고위험군들, 이제 환자를 많이 접촉하시거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출된 바이러스들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날개가 없습니다. 조류가 네. 아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어딘가 붙어 있거나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감염자들이 기침할 때 이 바이러스를 뽑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착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갈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마트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갈 때는 옆에서 기침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손 씻기고 만약에 야외에서 손을 못 씻는다 그러면은 얼굴에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굴에 손만 안 대시면은 집에 오셔서 그대로 손을 잘 씻으시면은 이게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저희 의료계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아직 독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독감 유행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독감 환자랑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랑 감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독감 예방사를 안 맞으셨던 분들은 빠른 시간에 좀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 예방주사들도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맞으셔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어느 하나라도 이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